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그널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미스터 불확실성, 누구의 별명인지 아시나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명입니다. 그는 이 별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취임과 동시에 시장에 다양한 불확실성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그가 언급한 상호 관세 부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이 정책이 정말 시행이 되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현재 시점, 우리는 시장에 어떤 신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얻어가 보시죠. 자,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전화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전화 02-2128-8504번, 85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톡에 이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요,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좀 봄 분위기가 만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봄꽃처럼 또 다양한 소식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SG홀딩스 박성규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신안 아파트에 현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9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니까요. 비교적 구축 아파트고요. 또 하남 검단산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했더라고요. 이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세요? 대단지고요. 네. 1700세대의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단지입니다. 32년차 아파트고 말씀하신 대로 5호선 하남 검단산역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죠. 자, 3기 신도시, 바로 3기 신도시가 바로 접해 있어요.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가 바로 접해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 단지입니다. 요 단지가 지금 의뢰하신 창우동 꿈동산 신안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 18층, 이 21개 동에 1704세대 규모의 아파트고요. 자, 보시는 대로 1994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32년차 아파트, 용적률 215%, 건폐율 18%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를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평형대를 보면 현재 지금 1,700여 세대가
32평대 단일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축 아파트가 단일 세대로 되어 있다. 재건축이나 도정비 사업할 때 동의서를 받기가 굉장히 용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2평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보신 대로 3월 28일 날 6억 7,500만 원에 13층이 거래된 내용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고점 21년도 9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7,500만 원, 약 20% 정도 저가된 수준에서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년차 아파트.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재건축 현황은 과연 어떨까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지금 재건축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재건축 단계별로 봤을 때는 극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평대 대지지분이 각 세대당 약 14.07평으로서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15%, 대지지분 약 14평 정도, 그리고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1,350만 원, 그리고 2024년도 주택 공시가격 401동 로얄층 기준으로 4억 1,600만 원. 자, 위 모든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사업비와 분양성에 대한 거는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재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통, 생활, 교육 모두 우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인근에 바로 3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세 형성이 이루어질 거라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본 아파트 직간접 호재가 있다. 보유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간접 호재들을 정리해 봤을 때 이 아파트의 경우 좀 더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지역의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 고민 중입니다.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4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 목동동 운정센트레빌 3단지, 그리고 동패동 상록 대시양, 월드 메르디앙 7단지, 동패동 동문 10단지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파주 내에서 4개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이시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나아 보신가요? 이렇게 지금 10단지까지 4개의 아파트를 지금 문의하셨죠. 네. 자, 보시는 대로 위쪽에 운정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지금 목동동에 있고 세 아파트는 지금 현재 동패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다. 위치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운정 센트레빌, 그리고 지금 대시양, 굿모닝, 그리고 하나가 지금 동문 10단지까지 4아파트. 위치가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지금 지리적 입지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게 GTX A 노선의 운정역과의 거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일단 중점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본 내용에 있어서 4가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실거주기 때문에 본 4가지 아파트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목동동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동패동과 동패동 세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10단지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35평이지만 35평과 32평이 동일하게 전용 면적은 8사입니다. 단 32평의 8사는 3베이, 그리고 35평의 전용 면적이 8사는 4베이로 되어 있는
가격이 좀 차이기는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른 아파트 동문 굿모닝 10단지를 제외하고 모든 아파트들이 한 4억대 선에 지금 보고 계신 걸로 판단이 돼서 일단 지금 동패동 10단지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도 35평대 4억대 아파트를 제가 지금 일단은 비교의 선에서 올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동동에 있는 운정 센트리빌 아파트 중에 같은 경우에 자, GTX 운정 중앙역에서 약 1.3km. 자, 상록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838m. 자, 동패동 월드메리디앙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는 1.5km. 자, 10단지 동문 굿모닝 같은 경우는 1.3km로서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가까운, 역사에서 가까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패동 상록대시양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대수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10단지 동문 굿모닝 아파트가 1009세대로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단지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가장 네 아파트 중에 가장 내용 연수가 적은 아파트가, 그래도 네 아파트 중에 가장 신축 아파트가 지금 첫 번째에 있는 목동동에 있는 운정 센트러빌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저층, 고층, 용도 지역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용적률, 건폐율,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대지 지분은 10단지 굿모닝힐,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거죠. 가장 적은 게 지금 동패동 상록대시양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는 지금 동패동의 월드메리디앙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목동동 운정 센트리빌 가장 신축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금액대 2억 8천 9백만 원, 307동 로얄층 기준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 실거래가와 전고점 최고가를 봤을 때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파트는 운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패동 상록대시양 아파트가 현 실거래가도 가장 높고 전고점 가격도 가장 높은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다. 모든 아파트, 네 아파트가 직접적인 호재를 따지기에는 아직 미흡하고요. 전체적으로 시기가. 또한 간접적인 호재가 현재로서는 파주 운정역 GTX-C 노선이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간접적인 호재도 거의 없는, 모두 동일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럼 과연 어떤 아파트를 고르는 게 실거주 아파트로서 또 향후 미래 가치가 높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는 입지고요. 두 번째는 그 입지에 따른 가격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파트 중에 가장 먼저 고려해 보실 아파트는 동패동 상록대시양 아파트가 되시겠고요. 두 번째로 고려해 보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목동동 운정 센트레빌 아파트가 두 아파트를 한번 아파트 중에 나에게 좀 더 가성비 나오고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의 물건을 먼저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표로 정리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입지와 또 입지에 따른 가격 흐름 주목해보자라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에 따른 원픽으로는 동패동 상록대시양 선정을 해 주셨고요. 차선책도 꼽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 2단지 201동 74타입 분양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2023년도에 분양한 아파트거든요. 미아역에서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는데 아파트의 분양 당시에 1순위에서 전부 미달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 분양가가 높아서 네. 그 전에 이제 수의역 인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면서 분양가 때문에 이 아파트도 그런 어떤
미분양의 아픔을 겪었는데 과연 그때 이거를 분양을 청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미분양 물건을 매수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고 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 2단지, 1단지와 2단지가 있습니다. 2단지 2개 동이고요. 1단지 1개 동입니다. 자, 최고 24층 2개 동 182세대입니다. 182세대 중에 분양했던 일반 분양으로 160세대고요. 나머지 22세대는 임대 물건이었습니다. 임대 물량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6년도 8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최근 74 타입의 금액대가 32평이죠. 공급 면적 32평, 전용은 74. 금액대가 지금 9억 8,491만 원에 16층이 분양권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3년도 4월 달에 분양이 됐고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났었죠. 청약걸과 1순위가 전체 미달이었고요. 74B, 74C, 74D가 공급 물량으로 나왔었는데 74B 같은 경우에는 9억 7,041만 원 분양가 평균이었고요. 74C 같은 경우에는 9억 6,204만 원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마지막에 74D 같은 경우에는 9억 6,956만 원. 이렇게 9억 6천에서 7천 정도의 분양가가 매겨지면서 분양이 됐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분양가 거래는 9억 8,491만 원에 16층이 거래가 됐다. 소폭 미분양난 물건이었지만은 분양권이 현재로서는 분양가보다는 소폭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거래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말씀이시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과연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도 분양가보다 떨어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질문의 어떤 요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분양가보다 떨어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아니요 라고 하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미아역 4호선 미아역에서 230m 초역세권에 입지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격 흐름이 분양가 대비해서 분양권의 실거래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강북구의 입주 물량 통틀어서 공급 물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 인허가 그리고 분양, 그리고 입주 물량을 모두 공유했을 때 강북구의 특히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 26년도 이후에는 적정 수요보다 한참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에 있어서 부족함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자, 네 번째로는 서울권의 공사비 상승 등 서울권 분양아파트 당시의 분양가가 속히 말하는 분양가가 가장 저렴했다라고 하는 어떤 가격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아파트 이 네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의 분양권 당시의 매도보다는 입주 시점까지는 한번 인내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올바른 자산관리의 정책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까?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워낙 초역세권에 위치한 데다가 강북구 지역의 경우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가격 상승 예상된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집을 옮겨보고자 합니다. 대출을 낀 아파트 소형 2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두산 위부고요. 또 하나는 도남동 한진입니다. 근무지는 둘 다 판교라서 출퇴근 편한 곳으로 옮겨가고자 하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주위에 보면 확실히 이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아직 일을 좀 하고 계셔서 판교와의 좀 직주 근접의 가치를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지역 나을까요? 그 자녀분이 출근인가요? 아니면 어디 앵커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출근이실까요? 판교면은 젊은 분들이 그렇죠? 알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네.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은 네. 이제 그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위쪽에 가지고 있다. 강북구에 네. 서대문구와 강북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자녀들이 이제 데리고 사실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자녀들이 좀 출퇴근이 가능한 판교 네. 근처로 어디로 이동을 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분석한 내용, 제가 이제 이해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 그렇게 한번 길라잡이를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서대문구 아파트와 그리고 위쪽에 성북구 아파트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대출을 끼고 있다. 근데 이거를 좀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니까 어디 지금 출퇴근이 판교인데 이 지역 인근에 한번 이거를 매도를 하고 옮기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방향 틀을 잡아서 혹시 제가 틀렸으면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두 아파트를 잠깐 볼까요? 그럼 두 아파트를 매도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생기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서 어느 지역으로 가면 될지 그 자본금이 과연 어느 지역에 맞을지에 대한 걸 한번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둘 다 소형 아파트, 홍은동 두산 위부 아파트입니다. 홍은동의 두산 위부가 북한산 위부도 1, 2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따로 어떤 정확한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홍은동 두산 위부 아파트 소형평대 22평과 23평이 있는데 세대수가 많은 22평대의 가격을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호선 홍제역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세계동에 294세대, 1997년차, 97년도 준공 완료로 29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최근 거래가가 22평 아파트가 6억 3천만 원에 25년 2월 달에 15층이 거래가 됐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파란 그 색상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출근 거리입니다. 출근 시간대를 본 건데 지금 판교까지 제가 지금 해놓은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이 파란색이 대중교통이든 자차든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한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봤을 때 4,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고요. 성신여대역에서 한 도보권으로 620m의 위치해 있다. 31개동 총 4,500세대. 1998년도 28년차 아파트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금액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4평의 지금 현재 거래가가 최근에 4월 달에 거래가 됐네요. 4월 달에
6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두 아파트를 모두 매도할 경우에 약 12억 원 정도에서 13억 원 정도의 매매가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도하신다고 하면. 그렇지만 현재 지금 대출을 끼고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최소 최대 50%에서 적게는 뭐 80%, 한 20%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치면 약 지금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자본금이 6억 정도에서 한 9억 정도의 자본금이 되지 않을까. 매매가는 한 12억 원에서 두 아파트를 팔게 되면 13억 원 정도가 되고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이 한 6억에서 9억 원 정도에 보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 그럼 과연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 자녀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한강을 넘어와서 과연 판교주면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자, 여기서 질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지를 찍진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 지역 주변을 한번 다 발품을 팔아보시면서 이 정도의 시세고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의 아파트가 가격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직접 느껴보셔야지 정확한 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단지를 지명하진 않을 거고요. 지역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판교 주변에 가장 1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어디냐면 금액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는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 경계 지역의 송파 IC 인근 쪽 주변에 한번 위례 쪽은 좀 비싸고요. 건너편 쪽에 지금 한 매매가 11억에서 12억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역들을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발품을 팔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남시 분당구 지역의 서판교 지역의 아파트들을 한번 두 번째로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남구 중원구 지역의 역세권 아파트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금액대가 되지 않을까. 단 자본금만이 아니라 자본금을 플러스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켰을 때 가능한 아파트의 특징 지역을 말씀드렸으니까 세 군데의 아파트를 직접 고생스럽겠지만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구체적인 단지를 좀 찍어주시지는 않았고요. 지역적인 힌트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송파 IC 인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판교 부근의 아파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남구 중원구 쪽의 역세권 아파트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직접 좀 임장해 보시면서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 고민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담 원합니다. 현재 잠실동에 레이크팰리스 26평, 그리고 엘스 25평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처분하고요. 압구정동 한양 5차 32평 매수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잠실동도 좋은 동네지만 압구정동이 좀 더 상급지이기는 하잖아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 괜찮아 보이십니까? 자, 최상급지에서 최상급지로. 네. 그렇죠. 자, 내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도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저한테 조언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 신고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들었던 금액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실거래가가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좀 늦게 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그 한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월 24일 날 00시부터 묶였죠. 네. 그때 전분에 이제 거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던 고민들이 나왔던 그 금액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금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실거래가가 뜨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 잠실동 26평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한 잠실 S 같은 경우에도 5,000세대 가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5평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 두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자, 압구정 한양 5차, 압구정 6구역에 있는 한양 5차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원래 지금 한양 5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고요. 지금 잠실 S나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잠깐 풀렸다가 다시 묶였죠. 다시 묶이면서 일단은 지금 신고가가 촥촥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그전 이제 신고가에 대한 내용들이 최고 역대 신고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는 중인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유하고 계신 레이크 팰리스 26평이 2,678세대, 지금 보시는 대로 20년차 아파트고요. 잠실역과 잠실 세내역을 도보권으로 한 700m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의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5개동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최근 실거래가 26평대 아파트가 최근 실거래가 얼마까지 올랐냐. 자,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2025년 3월 12일 날 지금 평형대 26평이 24억 2,500만 원 7층입니다. 7층 역대 최고가입니다. 역대 최고가. 지금 3월 말 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부터는 금액대가 좀 안 나와 있고요. 지금 바로 24일까지의 한 12일 정도의 금액대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그 이유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현지에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부동산을 알아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아직 지금 등재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레이크 팰리스의 금액대는 역대 최고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잠시 엘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 L 리트 해가지고 3개 단지가 2008년도에 분양을 했고, 그 당시에는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아파트 5,678세대고요. 보시는 대로 잠실 세내역을 450m, 9호선 종합운동산역을 485m, 72개동 5,678세대 18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현재 지금 25평대 가격이 19층이 3월 22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대지정되기 전에 23억 5천만 원의 금매물건이 하나 지금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바로 직전 3월 14일 날 금액은 25억 6천만 원. 25억 5천만 원, 6천만 원. 8일 날 거래되는데 25억 6천만 원이 10층이 거래되면서 3월 달에 지난달에 역대 최고가가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아파트 모두 24억, 25억. 두 아파트를 합치면은 거의 50억이죠. 50억대의 50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 아파트의 자금을 가지고 압구정 6구역 한양 5차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한양 5차를 봐야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한양 5차 아파트. 자, 한양 5차, 현대 5차죠, 현대 5차. 현대 5차 아파트, 한양 5차. 한양이죠? 네, 한양 5차. 한양 5차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2차, 3차, 5차 아파트. 자, 한양 5차 아파트 보신 대로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오 역에서 약 200m 떨어져 있고요. 4개동에 343세대, 1979년 47년차 아파트입니다.
47년 차 아파트, 3년만 있으면 50년 차죠. 거의 50년이 가까운 아파트의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평형대가 32평을 보신다고 그랬죠? 32평대 아파트가 현재 지금 금액대가 32평대 금액대가 현재 지금 역대 최고가 42억. 자, 42억 4천만 원, 42억 4천만 원으로서 3월 15일 날 13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금액도 역대 최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동, 강남구 압구정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들은 역대 최고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방송국 오면서 잠실주공 5단지, 거기도 역대 최고가로 신고가가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도 또 역대 최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역대 최고가 내용들에 있어서도 모두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상한 바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요. 인위적으로 건드린 정책이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인위적인 개입이 절대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담의 말씀을 한번 올리면서, 자, 압구정 6구역. 압구정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아파트들의 어떤 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양 5차, 7차, 8차가 있는 압구정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소규모예요. 소규모고 또한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면서 2단지부터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이 순리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들의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그 신속통합기획이 못 끼다 보니까 좀 더딘 감은 있지만 주변에 2구역부터 지금 5구역까지 진행되는 거 봤을 때는 안 되진 않을 거다. 진행은 된다. 기간이 문제지. 일단은 재건축의 어떤 직접적인 호재가 있고요. 또한 지금 엘스와 레이크 팰리스가 최상급지긴 하지만 최상급지로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추천 의견을 드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대표님과 이런저런 사담을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산다.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연장선 안에서 이 결론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 24평에 분양받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식인 제가 동탄에 살고 있어서요. 서초집을 정리하고 동탄에 와서 제 곁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집을 전세 주고 동탄집 24평 7억 이하를 사자고 해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 집을 팔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 사연 보고 좀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아기 키우고 있는 30대 입장에서 주변 부모님들이 이런 선택 많이 좀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요즘 다들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집 혹은 상급지를 팔고 좀 이렇게 좀 더 저렴한 동네로 이사하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이 내용을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맞아요. 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제 입에서 이 서초힐스의 매도와 보유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제 뭐 본인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네.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이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매도하시라고 하게 되면 안 보여드릴 거고요. 보유하시라고 하게 되면은 보여드릴 것 같은데, 네. 가져가는 게 맞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현재 지금 빨간색으로 지정이 됐다는 건 여기 지금 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규제 지역이고 이 서초힐스를 분양 당시부터 갔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아파트의 어떤 비하인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저렴하게 갖고 분양을 받으신 거고, 현재 지금 그거를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갖고 가신다, 아니면 이제 자녀분께서는 이거를 지금 매도하지 말고 그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으로 동탄의 작은 평수를 하나 사는 거 어떻겠냐라고 하는 역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자, 뭐 전 아파트들 지금 최상급지 아파트들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초의 좀 외곽 지역이지만은 경계가 어디냐면 과천입니다. 거의 뭐 경기도권이지만은 가격대의 중앙동, 경기도 과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강남구 개포동 금액대까지 좀 많이 그 준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금액대 라인을 봤을 때는 서초 외곽이지만은 그 경계가 과천이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이고요. 자, 보신 대로 2025년도 3월 24일 날부로 영영시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단지도 이제 묶인 거예요. 이제 실거주자만 들어올 수 있고요. 자, 이 기간이 2025년도 9월 30날까지 6개월간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 굉장히 지금 큰 서울권의 상급지들한테 굉장히 지금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커요. 풀렸더니 이렇게 오르네. 야, 그러면 이거 주거무시가 딱 매겨지는 거죠. 이 지역은 언젠가 풀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 있으면 금액대는 무조건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게 일단은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와서 4호선 선바위역을 1.5km 거리가 좀 있습니다. 좀 자박자박 한 1.5km 걸어야지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좀 뭐 시간이 더디긴 하지만 위례과천선 주암역이 약 500m 이내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도 향후 역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신 대로 12개 동 최고 25층 1082세대의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2012년도 준공이 완료돼서 14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은 208%, 건폐율 17%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유하고 있고, 본 아파트의 평형대를 보면 24평, 31평, 35평대의 아파트가 평형대로서 24평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 최근 실거래 가격 13억 1천만 원, 14층이 2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2천,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 정도, 거의 10% 이내의 금액대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고요. 호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거의 육박한 금액들이 다 호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의 향후 가격 흐름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서초구와 과천시 경계에 있는 아파트의 지리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과천 주암지구의 간접적인 개발 호재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격 흐름은 우상향이고, 또한 주변에 교통 호재로서 주암역의 간접 호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 변화, 토지가 풀렸다가 다시 묶였다고 하는 학습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아파트들의 다시 한번 어떤 가치를 한 번 더 어필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로 좀 느껴지고요. 서초 힐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께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동탄 지역의 24평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한 7억 원 정도가 전세가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 금액대로 7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는 보유를 하시되 동탄 지역으로 움직여서 24평 그 작은 평수대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 것과 아니면 임차를 하시는 것에 대한 거는 부모님의 의견을 한번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면동에 위치한 아파트. 앞으로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해보자라고 전략 세워두셨습니다. 이 영상을 그대로 부모님께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튜브나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군포시 삼본동 이편한 세상 금정역 에코센트럴 아파트 25평에서요. 삼본동 레미안 하이어스 30평대 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 혹은 그 가격대에 안양이나 평촌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금액은 대략 10억 원대 언저리입니다. 현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현금을 추가해서 갭 투자도 함께 고민 중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삼본 일기 신도시 아파트 여기 안에서 또 25평에서 30평대로 갈아타기 하고 싶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 맞을까요? 세 가지로 봐야 돼요. 네. 세 가지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갈아타기.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여긴 군포시고 안양이나 평촌 지역으로 그 자금을 가지고 이동하는 건 어떨까요? 이동하지 말고 세 번째는 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대출이 없으니까 대출을 좀 받고 플러스 내 현금을 더해서 다른 지역에 갭 투자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지금 군포시 내에 3번 레미안 하이어스 30평대로 갈아타는 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요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쪽이나 지금 이 파란색으로 있는 평촌 아니면 안양 만안구 쪽이나 아니면 지금 평촌 동안구 쪽 안양 동안구 쪽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고, 또한 여기들 갈아타지 말고 그냥 거주를 하면서 대출을 좀 받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어디든 일단 한번 갭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긍정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금은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셨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 앵커가 처음에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이후에 3단계 추진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향후 이제 6월 달에 차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과연 부동산, 지금 맞는 질문이 그거예요. 차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떨까? 네, 어떨까? 이 내용은 내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개입은 안 됩니다.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순간 거기서 가장 힘들어지는 분들은 무주택자 서민입니다. 인위적인 개입을 정말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인위적인 개입, 목표를 위한 부동산 안정, 제가 볼 때는 그 목표가 과연 우리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 억제 정책만을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는 무주택자들,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다면 모순을 고쳐가야지 일방적인 어떤 일방 통행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맞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 논리에 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보신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5선, 지금 거주한 아파트죠. 거주한 아파트 145선 금정역에서 850m GTX C노선이 예정돼 있어요. 677세대 19년차 아파트고요. 자, 24평의 금정역 에코센트러빌 최근 실거래가가 현재 지금 24평 거주하시죠? 6억 1,600만 원입니다. 6억 1,600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제가 보시는 대로 레미안 건너편 쪽에 있는 하이어스 34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위치에 있고 조금 더 가깝죠. 2600세대 16전차 아파트로서 34평대 아파트가 9억 8천만 원이 최근에 18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레미안 하이어스 쪽으로 지금 에코센트럴에서 넘어가기보다는 첫 번째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같은 군포시 내에서 대단지 이동보다는 안양 지역에서도 만안구가 아닌 동안구 지역 평촌 지역이나 인덕원 여기 있는 인덕원 지역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두 번째 어떤 정책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만약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대출을 받고 그대로 거주하면서 플러스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금정역 인근의 현재 아파트는 아니지만 현재 지금 구역 지정 이상된 조합 설립도 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이 들어가 있는 3본 1동 1지구 그리고 건너편 쪽에 금정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요 세 군데의 재개발 지역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소액을 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쁜 선택지가 아니지 않을까. 고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군포시 내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 옮기시기보다는 평촌이나 인덕원 쪽으로 대형 평수로 그 30평대로 갈아타기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안으로서 내 아파트를 대출을 받고 자본금을 플러스해서 금정역 바로 인근에 있는 일정 그 단계가 지속이 된 3번 1동 1지구나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좀 더 나은 선택의 자산관리가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안양 동안구 그리고 평촌 인덕원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첫 번째 전략 세워주셨고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금정역 인근의 재개발 지역 소액 투자도 유망해 보인다라고 꿀팁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참여 전화 받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갈 텐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85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소식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유튜브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